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드디어 저희 카페가 3,000명이 넘어섰네요. 저희 회원수가. 앞으로도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또 하나 저희 유튜브 구독자가 드디어 이제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시청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재가기간 평가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Q&A 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을 좀 볼까요? 자, 미세스 실버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재가센터와 요양원 욕구사정 기록지 작성 차이를 질문을 하셨는데 잘 볼게요. 통합적 사정 작성 시기에 대한 공단 문의 결과 연일의 작성은 맞는데요. 재가센터는 365일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요양원은 360일 상관없이 회계 기준으로 연도 안에만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화과장께는 그 두 시설이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못 들은 것 같아서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왜 헷갈려지기 시작하셨냐면 내가 예를 들어 방문요양 재가기간만 하신 기관들이라면 재가기간 매뉴얼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양원, 그죠? 요양원 쪽 운영하신 분들 요양원만 내가 매뉴얼 운영한다면 요양원 매뉴얼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서로 헷갈리는 게 없는데 이게 왜 헷갈리기 시작을 했냐면 자, 요양원과 재가를 같이 하신 기관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설장님은 뭐냐면 둘 다 내 거잖아요. 둘 다 내가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 기준 저 기준 맨날 듣다 보니까 저기 가서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 이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협회 애들 나가시죠. 협회 나가서 무슨 얘기들 합니까? 서로 통합사 사장 이랬네 저랬네 하시면서 잘못된 정보가 서로 나갑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이거 지금 공단이 이 얘기를 했다면 공단도 잘못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공단 이 직원이 본인이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재가기간 직전 2016년 매뉴얼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재가기간 같은 경우는 욕구사정을 원래는 365일 이내에 한번 해야 되지만 외로 추가로 올해부터는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만 진행해도 인정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평가 매뉴얼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가기간 방문요양 매뉴얼에, 주간부 매뉴얼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재가센터는 365일 추가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반대로 매뉴얼에 보시면 뭐냐면 재가센터는 365일 이내에 해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한 달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고 재가기간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단 직원이 잘못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요양원은 뭐냐면 올해 평가 매뉴얼 보시면 무조건 365일 이내에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360일 상관없이 회계 기준으로 연도 안에만 작성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2021년도 1월에 욕구사정 하신 분을 2022년도 12월에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죠?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평가 매뉴얼을 보시면 급여계획이 변동되는 부분의 매뉴얼도 있고요. 우리가 결과 반영하시는 것도 있으세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욕구사정과 욕구사정 사이에 결과 반영을 3번인가 4번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평가 매뉴얼에서 결과 반영은 반기에 한 번 하게 돼 있잖아요. 6개월에 한 번. 그죠? 그거와 맞물려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공단 직원이 만약 진짜 이 얘기를 했다면 이 공단 직원한테 서면으로 받아놓으세요. 뭐 유선으로 이런 건 얘기도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됐을 때 이 직원은 회피합니다. 아, 그때 내가 잘 몰랐다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날짜를 세세요. 365일 안에 무조건 욕구사정은 한 번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이 직원이 잘못 얘기했어요. 재가센터는 그래서 저번 평가 때 이거 갖고 재미를 봤어요. 왜냐면 365일 내가 지나서 했는데 갑자기 매뉴얼에 한 달 안에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는 인정하겠다고 나왔어요. 매뉴얼에. 재가기간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기회를 가지세요. 무조건 그냥 365일 안에 한 번이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아셨죠? 괜히 내가 전에 해놓은 게 잘못했는데 나 그거 다시 하기 싫어서 아마 공단에 문의하시거나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질문 주신 미세스 실버님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우리 노영요양 재가님이 질문하셨는데 우리 노영요양 재가님은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저희 카페 스텝으로 만들고 싶어요. 워낙에 카페 활동을 정말 너무 감사하게 해주고 계셔가지고 근데 이제 카페 규정상 제가 그걸 못해요.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자, 인수인계서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방문요양에서 하루를 대타로 들어가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지요?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려요. 예전 평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우리 재가기간에 인수인계에서 평가 항목이 있었죠? 그때는 단 하루라도 대타를 들어가면 인수인계를 했어야 돼요.
그죠? 따라서 예전 기준 매뉴얼대로 한다면 하루에 대타로 들어가도 인수인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인수인계에서 평가 항목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인수인계에서 작성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굳이 이거를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단지 우리가 요양보호사님들한테는 교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하루라도 인수인계 만약에 대타로 누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인수인계 설명을 들었다라는 답을 하게끔 이해되셨나요? 자, 질문 주신 이 노인요양재가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요양재가님 열심 멤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공양이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입소 전 건강검진 질문하셨는데요. 주간보호센터인데 신규 어르신 입소 전에 건강검진 결과서를 받아야 하나요? 자, 재가기관 어디에도 신규 주간 어르신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요양원에만 있어요. 요양원에만. 근데 습관 들여놓으신 게 좋아요. 언젠가는 이게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에 대한 건강검진 평가 항목이 재가기관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랴부랴 하시면 힘드니까 지금처럼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올해 평가를 생각하신다면 주간보호 평가 항목에는 어르신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는 항목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평가만 생각하신다면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만약에 기관 운영상 또는 우리가 앞으로를 생각하신다면 건강검진은 천천히 받아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질문 주신 공행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자, 회회내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층 상담도 필요 횟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는 저희 재가기관 아직 응용편을 제가 안 올렸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천천히 올리겠어요. 응용편 제가 지금. 자, 선생님들이 수급자분들 때문이나 보호자분들 때문에 어렵다고 연락 오면 고층으로 상담을 시도되고 있는데, 이게 한 달에 몇 개 뭐 이런 게 있나요? 올해 첫 평가이다 보니 마음이 막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어요. 자, 답을 드리겠습니다. 횟수는 전혀 없습니다. 없다고 하셔도 되고요. 있다고 하셔도 되고요. 있다고 했을 때 그냥 3년 동안 한 번만 있었다고 되고요. 2번만 있었다고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고층이 우리 없습니다. 평가관이 물어보겠죠. 아니, 고층이 없을 수가 없지 않느냐? 저는 제가 정말 운영을 잘하는지 우리 요양사님들 너무 만족해서 기관 어르신들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평가관이 더 이상 질문을 못해요. 두 번째, 고층을 한 번만 했어요. 아까처럼 같은 맥락이겠죠. 워낙 잘하다 보니까 고층이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고층이 지금 우리 질문하신 것 고층이 많아요. 3년 동안 고층을 한 30개 적어놨어요. 평가관이 그랬죠. 여긴 도대체가 기관 운영 어떻게 하시길래 고층이 이렇게 많냐고. 그럼 그게 또 문제가 돼요. 그죠? 이 평가 항목을 준비하신다면 첫 번째, 고층 처리 규정을 잘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자, 고층 처리 서식을 일단 만들어 놓으시고요. 세 번째, 우리 요양보호사님들한테 고층 처리가 있냐라고 평가관 질문했을 때 답변 암기문을 준비하시기 훨씬 낫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이 고층 항목은 평가에서 예전에는 서류를 봤다면 지금은 현장평가,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에 대한 현장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이 기록을 내가 몇 번이나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기록은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처럼 매달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면 정말 잘하신 거고요. 요양보호사님들의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써놔도 이 평가 항목은 현장에 나가서 평가관이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님께 질문을 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적어놨는데 평가관은 현장에 나가가지고 요양보호사님들한테 자, 고충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딱 했더니 질문했더니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점수 감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규정 만들어 놓고 빈서식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암기문을 제공을 해서 요양보호사님들의 답변을 잘하게끔 유도하시는 게 점수 획득이 훨씬 나으세요. 자, 답변이 되셨죠?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노인요양재가님이 또 질문하셨는데요. 신입사원 건강검진 필수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입 입사 요양보호사가 건강검진을 코로나로 핑계로 삼아 자제하고 있습니다. 꼭 필수로 해야 할까요? 꼭 천천히 올해 안에만 하면 되는 것이 걱정됩니다. 평가 기준이라면 우리 요양사님들이 일을 나가기 전, 서비스 시작 전 건강검진을 받아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평가 기준 완화 방안에서 1차, 2차, 2차, 3차 나왔죠? 거기에 오시면 심각 단계에서는 건강검진을 그 다음에 6월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 그걸 감안했을 때 작년에 들어오신 요양보호사님이라면 아마 올해 6월까지 받으시면 인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만약 안 받으신 요양보호사님들이 있다면 올해 6월까지 받으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아셨죠? 그런 부분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세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노인정 재관님이 또 질문하셨는데요. 업무 인수인 개소에 대한, 임무 인수인 개소에 대한 질문이 많네요. 요양보호사가 병가로 일주일 동안 휴직 기간에 대타로 잠시 업무 수행에도 인수인계를 받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답을 드린 것 같으세요? 그죠? 아까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답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 답으로 가름하고요. 업무 인수인계서는 평가 항목에서 없어졌습니다. 그죠? 신규 직원 항목 안에서 구두로 그 안에 업무 승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응답이 들어간 것뿐이지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태연맘님이 질문하셔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태연맘님. 자, 운영규정 질문하셨습니다. 올해 평가를 받는 방문형 기간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평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혹 운영규정 변경관리대장을 작성해야 될까요? 작성을 해야 하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도 질문 드려볼게요. 운영규정 변경관리대장은 어디서 얘기를 들으셨나요? 왜냐면 운영규정 변경관리대장이라는 건 자체도 없어요. 운영규정 같은 경우는 변경이 됐다면 그 변경에 대한 변경 내역을 평가관한테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변경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운영규정 변경을 했을 때 직원회의를 통해서 변경한 건지 아니면 보호자회의를 통해서 진행한 건지 운영회의를 통해 진행한 건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회의록만 있으면 돼요. 변경대장 관리대장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변경대장 관리대장은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단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운영규정에 변경 내역이 있습니까를 평가관이 질문을 합니다. 거기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 기관은 운영규정을 변경할 때는 변경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그거를 직원회의에 통해 가지고 요양원에 안내하고 운영규정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운영규정 안에 또 운영규정 변경 방법 안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세한 거는 제가 운영편에 보시면 운영규정 제가 올려놔 드렸어요.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질문에 대한 답은 관리대장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모시리님이 질문하셨는데 방문 목욕 상태 기록지예요. 방문 목욕 상태 기록지. 자, 저희는 요양과 목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문 목욕 평가 대비 서류 중에 상태 기록지도 작성을 하는지요? 네, 하셔야 돼요. 목욕 전후 상태 관찰 기록지를 작성하고 있었고 태그 시 특이사항이 있을 때 기록하고 있었는데 평가 준비 중에 방문 요양처럼 상태 기록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기 기록 말고 태그 시 작은 특이사항을 출력해서 첨부해야 될지. 네,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무조건 상관없고요. 일주일에 한 번 어르신에 대한 상태 기록지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전 뭐 하시면 우리가 목욕 전후 상태 관찰 기록 하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내용 넣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내용 적고 내용을 적으실 때 특이사항이죠. 이 태그는 우리가 묶고 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특이사항 하고 옆에서 이제 빈 내용이 빈칸에 적으시잖아요. 거기다가 주간상태 가락 기록지, 주간상태 기록지 및 특이사항 짝대기 긋고 본 어르신은 이번 주 목욕을 제공했을 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주간상태 기록지가 인정이 되시기 때문에 별도로 또 적을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질문 같으세요. 자, 노인영 재관님이 질문하셨는데 재가기관 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문인데 재가기관을 운영 중에 타 기관에서 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쪽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알고 있는데 재가기관에 노사위원회를 하는 게 맞는지요? 이건 노동법 관련인 건데 재가기관 평가 운영상 어디에도 이 노사위원회 하라는 건 없습니다. 이건 없으세요. 단지 우리가 그건 있죠. 우리가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보시면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다른 날로 대체해서 연차휴가에 대한 어떤 수당을 그날 쉬는 걸로, 예를 들어 명절날 추석 쉬거나 명절날 쉬는 걸로 대체하겠다 이런 걸로 하는 연차휴가 대체합의 작성할 때 거기에 우리가 사인하게 돼 있어요. 사인하게 돼 있는 게 대표자 사인하죠.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를 사인하게 돼 있어요. 그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이거에 대한 걸로 우리가 노사위원회를 진행을 통해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애는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죠? 근데 우리가 연차휴가 대체할 필요 없이 우리는 연차 수당을 이미 수당에 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제공하겠다는 건 연차휴가 대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노사위원회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봐요. 따라서 저는 어차피 평가 위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평가 안에서는 노사위원회 자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상 제가 볼 때도 아직까지 노사위원회 하라는 거는 없어요. 제가 만약에 예측을 하자면 노스트라다무스가 핫스트라다무스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중에 운영위원회는 들어올 수 있지만 노사위원회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왜냐하면 요양원을 진행하고 있고 또 재가기관이 요새 같은 경우는 개설을 할 때 필수 항목 서류가 있어요.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재가기간 평가에도 이 운영위원회는 적용될 수 있지만 노사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셨죠? 자, 오늘 우리 재가기간 궁금한 거에 대한 Q&A 편 어떻게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가 박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